네, 슬라이드 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네, 됐나요? 네, 됐나요? 되셨습니다. 예, 당황했습니다. 네, 그냥 시원한 지금 너무 더우니까 그냥 시원한 바다 보시라고 이게 그 호주 남부의 그 비나롱 베이라는 그 바닷가예요. 모래가 너무나 하얘서 그 눈이 덮인 바다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좀 잠시 시원하시라고. 오늘 오늘 전해드릴 제품은 당 영양소를 바탕으로 한 헬스케어 제품으로 오메가3하고 메나C, 그다음에 코그니테이프 이렇게 세 가지의 제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당 영양소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당 영양소를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여러 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여기 이제 하나의 그 세세포가 보이는데 이 세포는 이 세포막은 단백질과 지질로 되어 있고 지질 끝에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보이는 거 있죠. 이것이 당 영양소로 이루어진 당 사슬의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이 당 사슬은 좀 더 자세히 도식화해서 보면 여기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 표면이 단백질이에요. 아니 저기 지질이에요. 지질로 쌓여 있고 이렇게 밤 색깔로 그 나오는 것이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지방 끝에 이 당사슬이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 구성은 뭘로 되어 있나 봤더니 만노즈, 퓨코즈, 갈락토즈 이런 좀 생소한 이름의 당으로 되어 있어요. 탄수화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의 조합이 잘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 몸에 이것이 있을 때 이 재료가 있어야지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촉수를 만드는데 이 촉수가 재료가 없으면 제대로 다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음식을 잘 섭취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원하지 않는 어떤 질병에 놓이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8가지의 조합이 다 이루어지면 완벽하게 이렇게 촉수가 세워지고 이 촉수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로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각종 영양소인지 아니면은 어떤 바이러스인지 박테리아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내 몸속으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은 버릴 것인지 이것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세세포 생체 정보를 교환을 해요.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국말로 말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아시는 분은 알아들을 것이고 한국말을 모르는 분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또 우리 같은 한국말로 대화하는데도 서로 못 알아들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싸우게 되죠. 아, 너랑은 대화가 안 돼. 이러고 싸우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 대화를 하게 하는 물질이 물질이죠. 그다음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 등을 어, 구분을 해서 인지를 해서 막아내는 것. 이게 면역이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내 세포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인지를 하고 대화를 하고 면역을 하게 된다면 코로나도 어떤 바이러스도 변종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다. 이 8가지의 탄수화물의 조합이 바로 당영양소, 우리 메나테크 제품으로는 엠브로토스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을 바탕으로 한 여기 세포의 촉수를 다른 말로도 많이 표현을 해요. 당영양소라고도 표현하고 글리코 영양소, 당쇠, 당사슬, 당단백질, 면역 탄수화물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불려지지만 결국은 세포의 촉수다. 그래서 이 촉수가 많아지게 되면 정확하게 뭔가 침입자가 있는지 잘 감지를 해서 막아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에처럼 이게 안테나가 제대로 이 촉수가 서 있지 않으면 그대로 이 방어벽이 뚫리는 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는 세포 하나당 10만 개의 촉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불안정한 세포, 약간 병든 세포 여기에는 약 3, 4만 개의 촉수밖에 존재하지 않더라.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 핵심 영양소인 당영양소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야지 정확하게 우리 세포에 필요한 것을 넣어줄 수가 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
세 가지 제품 중에 하나 오메가3인데 오메가3를 우리 왜 먹어야 되지? 네,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아까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단백질과 어,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방 중에 좋은 지방과 좋지 않은 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의 기원은 좋은 지방으로 이 세포막을 형성해 주면 좋겠죠. 이 강의를 듣다 보면 그 세포막에 대한 부분이 또 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푸른 초원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다 오메가3와 오메가6 이런 것들이 이 고기를 먹으면 고기 안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풀을 먹고 자란 소를 우리가 먹는 것과 사료나 이런 환경이 다른 가운데서 키워진 그 고기와는 그 맛도 틀리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 성분도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김밥 하는 CEO 김승호 회장님이 쓴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성공하셔서 자기도 이 동물을 키우는 게 이제 그 로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수를 키우려고 이 목장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을 키우는데 생각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이 목수업을 하고 있는 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려고 찾아갔더니 여자분이셨는데 저는 그냥 그 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목수만 키워요. 이 풀만 키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넓은 벌판에 풀을 키워요. 풀을 키워서 먼저 이렇게 큰 동물들이 큰 이파리를 먹는 동물들을 먼저 이렇게 세 구획으로 나눠서 구획을 이제 큰 동물들이 큰 풀을 먹는 동물들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얘네들을 이제 큰 풀이 없어진 다음에 두 번째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큰 풀을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중간 뭐 염소나 이런 그 양이나 작은 풀을 먹는 아이들을 또 풀어놓고 또 그 아이들을 두 번째로 옮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닭이라든가 이런 아주 작은 그 벌레들이나 작은 풀을 먹는 아이들을 또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풍요롭게 먹으면서 건강한 풀을 먹고 또 자연에서 나오는 벌레들을 또 아이들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분의 말씀대로 이분은 그냥 풀만 키우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풀을 먹고 자란 소들에 있는 소고기를 먹게 되면 우리가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아주 적절하게 들어있는 그 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럼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있는데 오메가3와 6의 이상적인 비율은 1대1 내지는 1대4 정도. 오메가6가 1대4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현재 우리는 오메가6를 어느 정도 그 아까 그 풀을 먹인 고기에는 한 1대1에서 1대4 비율의 오메가6와 3가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뭐죠? 사료를 먹고 자란 그런 소고기를 먹게 되면 108대1 정도의 비율의 오메가3와 6를 먹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도 좋은데 오메가6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적정한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메가6가 왜 많으면 안 되는가 하면은 이 세포막이 너무 단단해 버리면 노폐물도 잘 나갈 수가 없고 영양분도 잘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막이 적당히 부드러우면 노폐물도 잘 나가고 영양분도 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세포 안에도 물이고 세포 바깥도 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막은 단백질과 지질로 되어 있는데 그 지질이 아주 역할을 이 드나드는 수 있는 역할을 잘 해줘야지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적절하게 빼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려워진다. 이 오메가6가 너무 과다하게 되면 노폐물이 잘 못 빠져나가고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메가6를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오메가3를 또 같이 이 함량을 어떤 비율을 맞춰주려면 또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메가6가 또 과다하게 되면 염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성염증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염증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또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나 암이나 이런 관절염이나 치매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 오메가6가 과다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목초에서 자란 어떤 고기류를 먹을 수 없다면 조금 덜 먹어주면서 오메가3를 좀 더 많이, 특히 육식을 많이 하는 분이라면 오메가3를 더 많이 먹어줘야 된다. 예, 그리고 염증이 있는 분들은 더 먹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오메가3가 너무나 많은데 어떤 오메가3를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중금속으로부터 일단 안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방이잖아요. 기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통의 그 오메가3들이 이제 큰 물고기에서 많이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 바닷속이 많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 중금속의 오염이 덜 된 물고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속에는 수은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생선에 있는 이 수은 때문에 어, 위험하다. 그래서 큰 먹이사슬의 아주 상단에 있는 연어나 참치가 주로 우리가 많이 이 연어나 참치를 통해서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랬다 그래서요. 임산부들에게는 연어나 참치 먹는 양을 좀 이렇게 줄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죠. 근데 메나테크의 오메가3는 어떤 먹이사슬의 최하단에 있는 멸치와 정어리에서 추출을 했고요. 페루 해안의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중금속의 노출이 조금은 덜하다. 그리고 그 정제 과정이 노르웨이 기준의 생산 예, 정제 기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노르웨이 정제 그 어떤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데 우리는 노르웨이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을 제거했고 그다음에 산패 방지를 제조 과정에서 이미 산패 방지를 많이 덜 하면서 제조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DHA와 EPA 함량이 제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EPA는 그럼 왜 EPA가 뭐고 DHA가 뭐냐면 EPA는 어쨌든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거. 이 혈중의 어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염증을 없애주고 어쨌든 잘 흐르게 하는 거. 이렇게 요런 상태에 있으면 잘 흐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혈행순환을 좋게 하는 게 EPA라면 DHA는 어떤 뇌나 신경이나 눈의 조직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뇌세포막에도 이 DHA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동안 DHA가 들어간 뭐 참치를 먹고 DHA라는 말만 들어가면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뇌가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심리에서 DHA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DHA는 어쨌든 뇌와 신경과 눈 조직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다사와 비교했을 때 그러면 DHA와 EPA의 함량이 어느 정도나 있나 봤더니 우리는 저희 메나테크 오메가3에는 EPA가 582mg 들어있고 DHA가 418mg이 들어있어요. 가격은 45,000원인데 그래서 타사에 비해서 타사는 DHA가 정말 극히 적게 들어있죠. 그래서 타사에 비해서 3배에서 4배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EPA와 DHA의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예, 보통의 좀 저렴한 저가의 오메가3에 보면 이렇게 어디에서 추출했는지와 그리고 EPA와 DHA의 함량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 흡수가 일단 쉬워야 돼요. 먹었는데 막 나는 이 오메가3만 먹으면 비린내가 나서 못 먹어. 그리고 막 이렇게 끄끄하고 이렇게 스름을 하기도 하고 이 소화가 왜냐하면 이 캡슐 재질이 이런 돈피나 우피를 쓰게 되면 여기서 잘 녹질 않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생선 젤라틴으로 되어 있어서 한 19초 정도만 입에 넣고 19초 정도만 이렇게 물고 있어도 터져요. 녹아서. 그리고 씹어도 좀 전에 그래서 제가 또 오메가3를 씹어 먹어봤어요. 정말 비리지 않아요. 그래서 천연 레몬으로 코팅되어 있어서 아주 쫄깃쫄깃해요. 껌 씹고 싶을 때 클린하시는 분들 씹어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될 만큼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천연 산화 방지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E가 항산화제잖아요.
이 기름이 산패되는 걸 막기 위해서 비타민 E가 같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케이스를 써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처음에 우리 오메가3 그냥 투명한 용기에 아주 6개월치 내지는 3개월치 용량의 대용량의 이런 오메가3들을 막 샀잖아요. 정말 위험해요. 왜냐면은 이 기름이기 때문에 산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차단된 불투명한 케이스에 한 달 용량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게 우리가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에 필수인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어요. 요즘 같을 때는 밖에 나가서 어떤 햇빛에 우리는 햇빛을 받으면 이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합성이 원활되는데 지금 우리가 햇빛을 받기도 어렵고 진짜 땡볕에서 햇빛 받다가 또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가장 필요한데 결핍도 가장 1위래요. 결핍도 가장 심하대요. 그래서 우리 오메가3는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오메가3 비타민 D의 함유가 더 증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하루에 2알 드시면은 하루의 양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전문가가 추천하는 오메가3 이분이 좀 전에 우리 원영정 대표님 강의에서도 나왔잖아요. 우리 과학 자문단을 이끌고 계시고 최고의 정말 영양학자이면서 의학자이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오메가3가 조금 메나테크가 늦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회원들이 오메가3 좀 만들어 달라고 막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좋은 것을 섭취하기 이전에 나쁜 것을 배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 오메가3를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메나테크의 오메가3는 순도가 높아서 울트라 퓨어 초순수라고 표현을 할 정도다. 내가 아는 오메가3 제품 중에 메나테크의 오메가3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된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 믿고 오메가3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용으로 메가키즈가 따로 있는데요. 이 어린이용은 그 식물성 해조류에서 이 오메가3를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기 굉장히 좋은 맛이죠. 그래서 안전하고 DHA 함량이 많이 들어있고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먹기 또 좋아요. 아주 이렇게 씹으면 턱 터지면서 상큼한 맛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고 글리코 뉴트리션이 함유되어 있어요. 만나포리과 그다음에 허브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나시 이거는 우리 몸의 모든 점막에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점막에 필요하다. 점막은 눈, 코, 입부터 항문까지 다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피부는 밖에 어떤 외부 공기와 닿는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사과를 하나 깨물어 먹으면 입 점막을 통해서 식도 점막을 통해서 위까지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쭉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장도 거치겠고 항문까지. 그래서 외부의 물질과 닿는 부분은 모두 점막으로 되어 있다. 눈 점막, 코 점막, 구강 점막. 그래서 이 모든 점막들이 이 뮤신이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뮤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막대기 같이 생긴 거 있죠. 그래서 어떤 집이 있다면 울타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뮤신 막대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 어떤 게 더 안전할까? 이렇게 울타리가 있게 되면 어떤 박테리아가 왔을 때 얘가 딱 일차적으로 못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끈끈한 점막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꽃가루나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이제 그 데모를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세로가스가 오게 되면 콧물이 막 나요. 왜냐면 그 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해야 되니까 일차적으로 얘네들이 끈끈한 점막에서 이것들을 막 눈물이나 콧물로 배출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콧물이 나는 것도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 콧물을 통해서 박테리아를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콧물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콧물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그래서 이 콧물로 어떤 그런 병원균들을 빼내는 게 1차 면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열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1차적으로 면역 작용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김경수 원장님께서 그 MD 저널에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이에요. 급증하는 천식과 비염에 대한 대안은 당 영양소다. 그래서 점막과 뮤신의 이 당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뮤신은 당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뮤신은 마치 공중의 여러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무기를 장착한 항공모함이다.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뮤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이 메나시에 함유되어 있는 그 허브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레몬이 그냥 비타민 C라고 한다면 이 메나시는 당류를 포함해서 인삼과 쓴바카, 세이지, 레몬버베나 페퍼민트 같은 이런 허브 추출물들로 되어 있어서 허브 차로도 많이 우리가 그 마시기도 하거든요. 겨울엔 따끈하게 마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뭐 우리가 그 인삼이 좋은 이유는 진세노사이드가 들어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세노사이드가 하는 역할은 정말 종합적으로 다양합니다. 일단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몬 버베나 같은 경우는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도 따끈하게 이 메나시를 타서 마시게 되면은 위가 좀 그 소화 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화기나 소화기 점막의 염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쓴바카 같은 경우는 위를 좀 활발하게 해준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세이지 같은 경우도 소화 불량, 소화 촉진. 그래서 저는 이 메나시 같은 경우 제가 그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약을 오랫동안 복용한 분이 낫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요 메나시하고 엠브로토스하고 GI 프로발란스를 보내줬더니 약을 먹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호전되고 지금은 그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약을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나시가 아까 그 보여드린 대로 소화기내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위 점막이 전부 다 뮤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로부터 세포에 필요하다. 그래서 아세로라 체리가 들어있는데 이 아세로라 체리는 비타민C 함유량이 오렌지의 20배, 레몬의 28배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제라서 이게 염증 수치를 내리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떤 위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메나씨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차로 마셨을 때 되게 좋아요. 네. 이 메나시는 어쨌든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염증에 도움이 됩니다. 코그니테이트는 우리 몸속의 통솔기관인 뇌를 건강하게 하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인지력은 노화로 인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지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정말 슬프죠. 왜냐하면은 이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그 세포막, 뇌신경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나이가 들게 되면 자꾸 빠져나가요. 근데 우리 근육도 사실 나이가 들면 뭐 10대, 20대에 비해서 근육이 많이 처지는 것도 결국은 콜라겐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뇌신경 전달 물질인 이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것이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지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을 채워주면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내에서 이게 합성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깜빡깜빡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거 뭐 건망증인가?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 방법이 이 치매와 건망증은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이 기억이 안 나고 건망증은 그래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났다가 참 하고 이렇게 기억이 떠올릴 수가 있는데 정말 치매라고 진단하는 건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 중에 밥을 금방 먹고도 나 밥 안 먹었다고.
또 밥 먹고도 또 돌아서는 나 밥 안 먹었다고. 그 완전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밥을 먹은 사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가장 최근 게 오래전 건 또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최근의 것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이제 뭐 요런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있는데 뭐 요럴 경우에 이걸 그대로 그냥 방치하게 되면 치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경도 인지 장애를 초기에 이걸 관리하게 되면 치매 예방이 된다라는 전문가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임상을 해봤더니 확실히 좋아지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좋아지나 봤더니 12주 정도를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으로 해봤더니 기억력이 4년에서 14년까지 젊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임상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임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루미노베이션이 있지만 또 내가 먹고 바르면 더 배가가 되겠죠. 그래서 뇌 건강과 함께 피부 건강까지 좋아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코그니테이트를 그러면 나는 제품 말고 그냥 음식으로 나는 뇌에 좋은 음식으로 섭취할래. 이렇게 한다면은 두 알을 드셔야 될 것을 배두를 15kg를 먹어야 되고요. 참치를 1.5kg을 먹어야 되고 우유를 16리터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치즈를 2.2kg를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먹을 수도 없지요. 배가 불러서. 네, 그러니까 두 알을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그니테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까맣게 돼 있는데 이게 오징어 먹물로 되어 있어서 까만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류 젤라틴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오메가3하고 이 코그니테이트를 같이 씹어 먹으면 아주 고소한 껌이 돼요. 그래서 우리 클린할 때는 막 씹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씹어 먹 드시면 아주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타사에도 이 포스파티딜세린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시중의 것은 주로 돼지의 뇌에서 많이 추출한 게 많이 있다고 해요. 저희는 대두에서 이 포스파티딜세린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죠. 학생들이나 직장인이나 전문직층, 그다음에 노년층들 다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다이어트, 만성 피로, 두통 이게 왜 이 코니테이트하고 고혈압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봤더니 우리가 혈당 수치가 증가, 코티솔이라는 게 분비가 되면은 혈당이 상승하고 혈압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뭔가 봤더니 이것은 좀 우리가 사실 만성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코르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 저하시키는 역할을 이 코그니테이트에 들어있는 포스파티딜세린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조직 운동선수들이 또 드시면 좋은 게 이게 근육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근조직이 손상이 되는 것을 얘가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이 코그니테이터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클린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씹고 싶은 욕구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씹어서 드셔도 되고 나는 씹는 게 싫다 그러면 물로 삼키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 우리 핵심 제품 오메가3와 메나시와 코그니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할게요.